지금서부터 캔들의 크기와 거래량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의 크기와 거래량과의 관계. 여러분 주식을 왜 삽니까? 물론 이익을 내고 싶어서 주식을 다 삽니다. 그죠?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고 싶어서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이익을 낼 만한 회사는 혹은 이익을 낼 만한 주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한정되어 있죠. 하락하는 주식도 있으니까, 혹은 횡보하는 주식도 있으니까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사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 많지 않다는 거죠. 혹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종목에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인기가 없는 주식, 수익을 낼 수 없는 주식, 사도 마음고생만 할 만한 주식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림과 같이 거래량이 일단 작습니다. 거래량이 작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왜냐?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습니다. 자,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가격 변동의 폭도 당연히 작습니다. 즉, 캔들의 크기도 작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서 수익을 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가격 변동폭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가격 변동폭이 작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저 당시에 저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만약에 1000명이라고 한다면 1000명이서 그 주식을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 혹은 파는 사람은 비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의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의 수가 1000명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격대가, 선택할 만한 가격대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주식이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호재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관심이고, 그 관심은 뭘로 이어집니까? 거래량의 증가, 돈의 유입. 아, 사서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 돈의 유입. 돈은 다른 말로 거래량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의 폭이 조금씩 커집니다. 자, 가격의 폭이 여기 커지고 있죠. 그죠? 거래량이 없을 때는 가격 선택의 폭이 작았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가격 선택 폭이 커집니다. 즉 여기서는 1000명이 한 1000명 정도가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1000명이 아니라 얼마? 한 10,000명이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10,000명 안에는 장기 투자자만 있을까요? 아니죠. 중기 투자자도 있고, 데이트레이도 있고, 스캘퍼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10,000명이 제각각 자기가 투자하는 기간에 따라서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전부 다 제각각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 변동의 폭도, 사람이 보는 눈만큼, 사람이 보는 눈의 숫자만큼 가격 변동의 폭도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격 변동폭이 커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 줄 알고 들어왔던 이 주식을 살려고 들어왔는데 주가가 생각처럼 올라가지 않고, 생각처럼 올라가지가 않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횡보하거나 아니면 더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 돈 벌러 들어왔는데 돈은 못 벌고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빠진다면은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이렇게 될까요? 일단 오랫동안 횡보하게 되면은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팔겠죠. 그죠? 아, 잘못 들어왔나 보다. 팔 겁니다. 괜히 들어왔나 보다. 다른 주식은 막 급등하고 있는데 이거는 옆으로 기어만 가네. 괜히 팔았나 보다. 나가게 됩니다. 혹은 신규 매수자들은
매수를 안 하겠죠. 아, 저거 사봤자 이익도 별로 못 내겠구나 라는 생각에 신규 매수자들은 어떻습니까? 매수를 안 하겠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또 횡보할 때는 또 캔들의 크기가 다시 작아집니다.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거래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왜 줄어드나요? 사서 수익을 못 낼 것 같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가격 선택의 폭도 적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무슨 호재로 인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제는 10,000명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거의 몇 배인 한 30,000명이 바라봅니다. 이 주식을. 30,000명이 이 주식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죠.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돈 벌러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데이트레이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스윙 투자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 투자자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가격 선택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선택폭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캔들의 크기가 커집니다. 이렇게 캔들의 크기가 커집니다. 이게 캔들의 크기와 거래량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사서 이익을 낼 수 없을 만한 자리, 혹은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서 거래량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돈을 갖고 이 주식을 사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캔들이 모양이 바닥보다는 조금 더 커지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오면은 거래량은 좀 더 폭증하게 되면서 캔들의 크기도 점점 커집니다. 이게 거래량과 캔들의 그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투자하는 방법 혹은 투자 패턴에 따라서 선택하는 영역을 달리 해야 됩니다. 나는 시장에 즉각 반응을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거래량이 없을 때 샀다가 거래량이 터질 때 팔고 나오겠다 라는 전략을 세우시던가, 아니야, 나는 좀 더 능동적으로 수익을 좀 빨리빨리 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들을 찾으셔서 그때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치 투자자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 인기가 없을 때, 주가가 빠졌을 때 주식을 사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렸을 때 팔고 나옵니다. 보통의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방법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 방법이 맞다는 건 아니고 자기 성향에 따라서 하시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 인기가 없는 주식입니다. 인기가 없는 주식은 가격 선택폭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들어가서 당일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격 선택폭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하면은 1% 내외라면은 1,000원에서 1,010원 1,010원 혹은 많이 뛰어봐야 1,020원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종목이라면은 데이트레이더들이 여기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자기는 데이트레이더인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데이트레이더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많이 실렸을 적에 하루의 변동폭이 5에서 6% 이상 날 것 같을 때, 그때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자기 투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어디에서 투자할 것인지, 거래량이 바닥일 때 투자할 것인지, 그래서 거래량이 터질 때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단타나 데이 스윙이라면은 거래량이 있는 종목에 들어가셔서
빠져나올 만한 공간 혹은 빠져나올 만한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좀 진도보다 오버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요점 정리해드리면, 거래량이 캔들이 작을 때 거래량이 바닥인 이유는 이 주식을 사서 이익을 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의 관심이 못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가격 편도폭이 작다. 즉 주가가 바닥일 땐 거래량이 작고 캔들의 모양이 작다. 주가가 상승할 땐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돈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 선택의 폭이 커지면서 캔들의 모양도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른 걸로 한번 그림을 한번 더 볼까요? 자, 죄송합니다. 캔들의 투자자 심리 다시 1번을 볼까요? 자, 여기서도 극명하게 나오죠. 네, 극명하게. 자, 이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이 구간에서는 이 보성 파운드인데 요즘 말만은 급등 중이죠. 자, 거래량이 바닥입니다. 거래량이 바닥입니다. 자, 그렇게 캔들의 모양도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떻습니까? 캔들의 모양이 조금 더 커지죠. 캔들의 모양이 조금 더 커지고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캔들의 모양은 다시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떻습니까? 캔들의 모양도 커지고 주가의 변동폭도 커집니다. 그러면은 대충 어디가 바닥이다, 이쯤은 바닥이 아닐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거래량이 없거나 거래량이 굉장히 없거나 캔들이 크게 작을 때입니다. 하루의 변동폭이 1% 내외도 안 될 때. 그런 상태에서 이런 거래량 유입은 추후에 이 주식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주는 힌트입니다. 추후에 이 주식이 상승할 수 있다는 힌트입니다. 나중에 거래량 분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분사법으로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은 여기 들어온 거래량이 매집 거래량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이 터진 거래량, 이게 과연 매집 거래량이라면은, 돈을 벌기 들어온 거래량이라면은 이 거래량에 들어온 사람들, 이때 터진 거래량에 들어온 사람들이 수익을 냈나 못 냈나를 추적하는 방법이 거래량 분사법입니다. 기왕지에서 만약에 공부를 하셨으면은 거래량에 대해서 마스터 하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스토캐스틱도 아닙니다. 일목균형표도 아닙니다. 볼린저 밴드도 아닙니다. MACD 오실레이터도 아닙니다. 보조지표가 아니라 차트를 움직이는 것은 돈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즉 다른 건 다 속일지 몰라도 돈은 못 속이고 거래량은 못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신다는 분들은 차트를 움직이는 것, 돈, 다른 말로 해서 거래량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왕지사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꼭 거래량을 마스터하십시오. 제가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캔들의 크기와 거래량과의 상관관계였습니다. 지금서부터 지금까지 배우셨던 여러분의 이론 가지고 캔들 분석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 강의를 들은 개개인분들이 내일의 주가를 예측하는 훈련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서부터 제가 훈련해왔던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이 방법대로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자, 어느 차트든 특히 코스피비 우량주 중에서 현대차면 현대차, 삼성전자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과거로 오는 겁니다. 과거로 와서 내일 만약에
주가가 어떨지, 내일 어떤 모습의 캔들이 나올지,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때가 언제냐면 2008년 1월 24일 현대차입니다. 자, 내일 주가가 일단 양봉이 나올까요? 음봉이 나올까요?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윗꼬리가 뭡니까? 매도세가 있습니다. 아랫꼬리가 매수세가 있습니다. 장중에 매수세하고 매도세가 힘겨루게 했는데 결국에는 매수세가 이기는 그런 모습의 캔들이었습니다. 또 그 전날은 어떻습니까? 이도 역시 매수세와 매도세의 그 힘겨루기를 했는데 이날의 매도세를 그 다음날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죠? 요거하고 요거의 그 캔들의 모습을 이 뒤로 와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려본다면 캔들의 흐름을 그려본다면 이거 이제 검정색으로 바꿔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가가 어딥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그 주가 변동폭인데 시가가 어딥니까? 여기 한 이쯤 되죠? 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날 캔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죠?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난 상태입니다. 이날의 캔들은. 근데 그 다음날 시작이 어딥니까? 갭으로 떠서 붕 떠서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어딥니까? 요 종가 그 근처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매수세의 힘이 매도세 힘보다 더 세죠. 그죠? 주가 흐름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이거를 양봉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자, 양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윗꼬리가 긴 십자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이거는 십자형이 나왔다는 거는, 자, 이것도 시작은 어떻습니까? 종가보다 높은 이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시작한 가격으로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도 분명히 매수세 힘이 세긴 세는데 요 매도세가 힘이 좀 강한 듯 합니다. 그죠? 매도세 힘이 만약에 정말 이게 힘이 센 거라면은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한 이쯤에서 이렇게 끝났다라면 어떻습니까? 몸통이 있는, 여기서부터 이런 몸통 있는 캔들이 생겼을 텐데, 이런 몸통이 있는 캔들이 생겼을 텐데, 그죠? 그게 아니라, 이런 몸통이 있는 캔들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서 끝나는 바람에 이 몸통이 없는, 그냥 윗꼬리만 있는, 그죠? 윗꼬리만 있는 캔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이거를 음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윗꼬리 추론으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띄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일도 하락할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이 있었죠. 그죠? 저는 이쯤에서 반등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 갭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내려올
여기까지 내려올 음봉을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양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예측하겠습니다. 힘의 균형이 바뀌었죠. 이 캔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완전한 양음양은 아니지만 양, 양이 됐죠. 그죠? 요 아래 꼴리 달린 커다란 양봉의 몸통의 캔들로 보아 내일은 또 양봉이 나와서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캔들로 봐서는 내일 시초가에 사서 보유를 하는 전략을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모양의 모습이 나왔습니까? 십자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십자형 캔들, 음봉의 캔들이죠. 또 이번에 윗꼬리가 마음에 걸립니다. 자, 내일은 음봉이 나올 것 같으니까 사질 않겠습니다. 이런 또 양봉이 나와버렸네요. 또 틀렸습니다. 그죠? 또 틀렸습니다. 자, 이런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으로 나온 거 보아, 나오는 걸로 보아 내일은 양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틀렸네요. 자,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 커다란 음봉의 크기는 뭡니까? 어저께 매수세를 다 없애버리는 커다란 음봉이 나왔죠. 그죠? 그럼 이건 어떤 패턴입니까? 패턴이죠. 그죠? 매도세가 크고 매수세가 작고 다시 매도세가 큰 음양 패턴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락할 것 같습니다. 자, 음봉 나왔고요. 자,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어떻습니까? 갭으로 떨어지게 됐죠. 갭 하락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저는 여기서 주가가 반등할 것 같습니다. 왜냐? 요 갭 자리에서는 한 반등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모습으로는 내일 양봉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또 빠졌습니다. 자, 또 어떤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일 또 음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 내일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빠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은 그 다음날 주가를 맞추는 거는 2분의 1 밖에 확률이 없습니다. 2분의 1 확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걸 일부러 한 겁니다. 내일의 주가를 맞추는 거는 그야말로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분의 1 확률밖에 안 됩니다. 2분의 1 확률밖에 안 됩니다. 맞은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내일의 주가를 예측하고 주식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그날 캔들이 나온 모양 가지고 내일의 주가를 맞추는 거는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홀짝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캔들의 모양 가지고 내일의 주가를 모습을 맞추는 거는 실패한 투자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은 초보분들은 추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추세 매매. 이게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면은 장기간 보유하시는 게 맞고, 하락 추세라고 판단되면은 당분간 현금하고 쳐다보지 않는 방법이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상승 추세일 때 이거를 꾸준히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즉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여기였나요? 예, 여기였나요? 과거로 돌아가서 상승 추세니까 그냥 주가가 어떻게 되든 나는 보유를 하고 있겠다, 상당 부분 보유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 다음날 만약에 이 주식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샀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손실도 있지만 분명하게 이익을 내거나 혹은 이익을 내는 그런 기회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까 보시다시피 매 순간순간 판단할 때마다 거의 다 틀렸습니다. 그죠? 즉 캔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캔들 분석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내일의 주가를 맞추는 데 있어서, 내일의 주가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홀짝 게임 2분의 1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훈련되지 않는 이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일의 주가를 알아맞힌다는 것은 그야말로 홀짝 게임과도 비슷비슷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해요? 의미 있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중기 보유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자, 과거에 주가가 여기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도 여기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두 번이나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요번에도 여기서 반등하지 않을까? 또 여기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낫지, 캔들의 모습 보고 내일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초보분들이 캔들 패턴 가지고 내일의 주가를 맞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맞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막상 그거를 실전에 투입하시려고 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의 조합 갖고 내일의 주가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 각각의 캔들의 종가가 만들어낸 이동평균선 가지고 추세 매매를 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트라이 앤 에러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통해서 한번 해본 것입니다. 뭐 갭이라든가 뭐 야금량이라든가 음량음이라든가 뭐 상승장악형이라든가 뭐 그런 걸 시도해봤는데, 결론은 내일의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추세 매매가 초보분들한테는 확률이 더 높은 매매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걸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동평균선, 당일 캔들의 평균선이 이동평균선으로 추세 매매를 하는 것이 확률을 더 높인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강의 이동평균선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서부터 캔들의 이해, 캔들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4개의 캔들의 모양이 있습니다. 4개의 캔들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우리가 풀어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런 패턴, 음봉, 얌봉, 음봉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때 이 3개의 주가의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보고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을 가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전투가 어땠는지. 자, 첫째 날은 시작을 어디서 시작하죠? 여기서 시작하죠. 첫째 날은. 그래서 계속 줄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끝나다가 둘째 날은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시작을 했죠. 자, 다시 둘째 날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셋째 날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죠. 자, 이렇게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어떠한 힘이 이긴 겁니까? 매수세와 매도세가 항상 싸운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떤 힘이 이긴 거예요? 매도세가 이겼다가 매수세가 이겼다가 결국에는 매도세가 이긴 형국으로 나왔죠. 그죠?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자, 이러한 패턴, 이러한 패턴이 어디? 고점에서 나왔을 때, 저러한 패턴이 고점에서 나왔을 때는 상투 확률이 많습니다. 상투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힘의 논리 한번 볼게요. 힘의 논리로. 만약에 이게 그 전날에, 어떤 모습이라고 하면, 만약에 뭐, 이런 양보원을 끝났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양보원을 끝났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 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는, 내려오고 있는 건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내려오고 있는 거는 어때요, 지금? 뭐가 힘이 세서? 매도세가 힘이 세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매도세가 힘이 세서 내려온 거고, 그 다음날 올라간 거는, 뭐? 매수세가 힘이 세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매도세가 힘이 세서 이렇게 내려온 건데, 결국에는 뭘로 끝났습니까? 결국에는 3일간의 결국은 했다가 매도세로 결국은 끝난 거잖아요. 그 싸움이. 그죠? 고가 부근에서 요런 패턴이 나오면 고점의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어제의 종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시작을 하고 밑으로 더 내려온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은 어디? 상투에서 고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투에서 고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거래량에 상관없이 이런 모습은 고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꼬리 윗꼬리가 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꼬리가 달려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꼬리가 달려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날의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주가의 흐름을 자, 보시면 자, 꼬리가 없다고 치고요. 그냥 몸통으로만 계산할게요. 자, 첫째 날은 시가가 하루 연정일 내려갔죠. 그죠? 하루 연정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끝났는데 둘째 날은 갑자기 시작을 여기서 한 거예요. 쭉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여기죠, 여기.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제 시가 위로 못 올라간 거예요. 일단은 밑에서 올리는 힘이 약해서 어저께 시가까지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해요? 뚝 떨어져서 여기서 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갭은 뭐라고 그랬어요? 갭은 공포의 크기라고 그랬죠, 제가. 자, 매도세가 굉장히 셉니다. 어제의 시가도 못 넘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갭으로 하락을 하고 어제의 시가도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이 고가에서 나타나면은 고점의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고점의 확률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저가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저가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저가에서는 이거의 반대로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상승의 확률이 많습니다. 항상 매수 타이밍하고 매도 타이밍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매수 타이밍하고 매도 타이밍은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래 게 왜 매수 타이밍이 되는지 힘의 크기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크기로. 자, 그래프를 옆에다 그리고 자, 시작은 어디 했습니까? 여기서 시작을 했죠? 자, 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어디서 시작합니까? 갭으로 뚝 떨어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날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뚝 떨어서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 갭으로 떨어졌는데, 이 갭으로 떨어진 곳, 갭으로 떨어졌던 곳, 이곳을 다 메우고 올라갑니다. 메우고 올라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끝내는 거죠. 이 갭, 갭으로 시작했던 것도 다 메웠죠. 그죠? 갭은 공포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날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둘째 날은 갭으로 하락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 갭 다 메웠잖아요. 그죠? 갭을 다 메워버렸죠, 여기서. 그리고 이 공포심리, 메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공포심리를 여기서 다 극복을 해줬죠. 그리고 셋째 날에 종가가 여기인데 시장은 여기서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공포라고 했습니다. 공포를 어때요? 다 극복을 했죠. 그죠? 공포를 다 극복하고 올라섰습니다. 즉 매수세가 득세한 겁니다. 매수세가 득세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거는 옆에 그림이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거는 옆에 그림이겠죠. 왜 옆에 그림이냐면은 힘의 어떻게 전개되는지 힘의 논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작은 여기서 합니다. 쭉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다가 그 다음은 어디서 시작해요? 뚝 떨어져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서 끝났어요. 어디? 여기 갭이 발생했죠. 여기에 갭이 발생하고, 여기 갭이 발생하고, 자, 그 다음날 시작 어디서 했냐면은, 시가는 여기인데, 그 다음날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얼추 한 이쯤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갭은 다 메웠죠? 이 공포에 따르면서 사람들이 매도한 그 가격대를 다 뚫고 올라갔죠. 그죠? 근데 이 그림보다 이 그림이 더 신뢰도가 높은 게 뭐냐면은, 이거는 어때요? 갭이 어떻게 발생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갭이 있었잖아요. 종가는 여기서 끝났는데 시가는 밑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올라온 케이스인데,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어제의 시가보다, 어제의 종가보다도 높은 가격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제의 종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시작해서 갭을 메워가면서 올라간 케이스고, 이거는 어제의 종가보다 더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왜 높은 곳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왜 더 높은 가격에서 시작을 했을까요? 그 가격도 싸 보이니까 그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사는 거예요. 지불하고도 사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 이런 경우는 종종 이제 그 세력이 개미돈을 털어먹을 때 겁을 주려고 일부러 가격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투매를 받고 올리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바닥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올 때 바닥일 때는 이런 캔들 모양이 나왔을 적에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봐두세요. 고점에서의 음양음인데 음봉 두 개가 양봉을 감싸 안는 케이스, 혹은 음양음인데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케이스. 그 반대로 바닥에서 양음양 혹은 야금양인데 올라가는 케이스. 비스듬히 올라가는 캔들의 모습은 각각 상투와 바닥일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전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ITI인데 얼마 전에 나왔던, 자, 뭐가 나왔습니까? 요 패턴 보이세요? 양음인데 두 번째 그림이랑 똑같죠? 네,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 여기 요런 모양입니다. 이후 주가는 어떻습니까? 약세를 뿌리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이스테이션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점에서 양음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죠? 요 글로 올라왔던 게 또 뭐가 있나요? 아이리버가 한번 볼까요? 아이리버. 자, 아이리버도 보시면은 고점에서 대표적으로 양음 모습 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근데 지금 반등권에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양음 이런 모습 보이시죠? 혹은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다시 이런 음봉이 나오면 또 뭐가 됐습니까? 양음 두 번이 나온 거죠. 두 번이 고점에서. 그러면은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닥에서, 그 반대의 경우, 바닥에서 양의 패턴이 뭡니까? 양의 이런 거죠. 이런 거. 양. 자, 신뢰도가 높은 게 양. 이게 신뢰도가 높죠. 양. 네?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보면 아주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양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은 바닥권에서 양. 그런데 그 다음날 쭉 올라가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의미가 뭐냐면은 모든 매매법이 다 100% 맞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매매법이 다 100%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트를 배우신 대로 하셔도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 캔들의 그 법칙을 봤는데, 캔들의 그 분석을 봤는데, 양음양이면은 모르고 음양이면 내려가더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바닥에서 이런 모습을 봤다면은, 사야겠다. 앞으로 올라가겠구나 라고 이제 샀는데, 결과로는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즉, 내가 샀을 때 대비해서 내가 사고 나서 틀릴 거를 대비해서 뭐라고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대표적인 캔들의 모습,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오죠. 자, 거기에 주가는 빠지고 좀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닥권에서 양음양 패턴 한번 볼까요? 양음양 패턴이 어디 있는지. 자, 양음양 패턴이 나왔네요. 또 여기 양음양 이렇게 패턴이 나왔죠. 자, 바닥권에서 저건 상승 중이고, 바닥에서 어떤 모습? 양음양의 패턴이 좀 비교적 잘 보이는 게 요런 것도 양음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요런 것도 요거 두 개를 합쳐갖고 음봉이 되는 거고, 요게 양봉이 돼서 요런 것도 양음양 패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양음양 패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습도 양음양 그런 모습이죠. 그죠? 바닥권에서.
자, 여기도 그런 모습이 있네요. 양, 양 이런 모습. 주가는 상승. 자, 이렇게 주식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다 이렇게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닥권에서는 양음양의 패턴, 고가에서는 음양음의 패턴이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알아두시고, 그런 패턴이 나오면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어때요? 양, 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양, 이게 상승일까 하락일까 헷갈린다는 거죠. 그죠? 상승일까? 양음양의 패턴인데. 근데 우리가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양음 패턴이 나온 거예요. 하락일까? 자, 이렇듯 내일의 주가를 캔들로 이제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락, 이런 음봉이 나오면은 음양음 패턴에서 하락을 할 것 같고, 근데 결국 이렇게 이걸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은,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릴 것을 대비해서 항상 분할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어울림 데트 고가권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대량 거래 터지고 양, 자, 이런 모습 보이고 주가가 내려가죠. 그죠? 뭐 이런 모습 되게 흔한 거리니까 여기도 양, 이런 모습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죠. 그죠? 자, 바닥에서 양음양 패턴 아무거나 한번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요거 세 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거 세 개를 보시면은 양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우리가 배운 거를 뭐 양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양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신뢰도가 높겠죠. 신뢰도가 음봉 나왔던 것보다는 양봉 나온 게 더 신뢰도가 높겠죠. 중간에 음봉 나온 것보다는 양봉. 왜 양봉이 나온 게 더 신뢰도가 높을까요? 그만큼 3일 동안 매수세가 대부분 힘이 세고 시장을 주도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고점에서 나타나는 캔들 보면은 자, 요런 모습, 양음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죠. 고점에서. 자, 지금까지 캔들 가지고 고점에서, 그 다음에 바닥에서의 캔들 모습 가지고 향후 주가 흐름이 어떨 것인가 공부를 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항상 틀릴 것을 대비해서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분할 매도가 정석인 답입니다. 고점에서의 양음 패턴은 바닥권에서 양음양 패턴의 반대입니다. 양음 패턴이 매도 사인이라면 양음양 패턴은 매수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 캔들의 모습이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릴수록 그 다음에 매도 강도가 더 세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캔들의 모습이 위로 올라갈수록 매수 강도의 힘이 더 세집니다. 이해가 가셨죠? 여기까지 캔들의 바닥, 그리고 상투에서의 캔들의 모양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